자, 이제 댓글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등록을 하실 때는 이제 필요한 데이터가 뭐지? 라는 것을 이제 SQL 쿼리를 보시고 이제 작성을 하셔야 돼요. 넘버, 그 다음에 컨텐츠 아이디가 필요해요. R 넘버는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넘버는 이제 보고 있는 글의 글 번호죠. 글 번호에 해당되는 거라서 지금 저희가 소스에서 넘버에 해당되는 건 히든으로 감춰놓은 거죠. 폼 태그 안에 이렇게 R 넘버는 얘가 히든인데 R 넘버는 수정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세팅이 안 돼 있어요 현재. 근데 이쪽에 넘버 부분은 데이터 세팅이 돼 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 데이터 세팅이 돼 있어서 넘어갑니다. 걔네도 넘어가는 걸로 돼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는 데이터 입력받아요. 컨텐츠 부분은 데이터 입력받아서 쓰시는 걸로 작성이 돼 있으시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작성자 아이디는 세션에서부터 가져옵니다. 작성자 아이디는 여기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받는 쪽 JSP에서 가져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URL이 없네요. 액션 쪽에 URL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 폼 태그를 이용해서 두 가지를 같이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등록할 때 사용을 한다. 두 번째 수정할 때 사용한다. 아시겠죠? 같은 폼인데 등록할 때도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정할 때도 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서 이해되시죠? 만들어 놓은 거라서 저희가 이제 여기 그 등록 버튼에 해당하는 서밋 되어 있는 거를 이제 그냥 버튼으로 동작을 하는 버튼으로 만들게요. 버튼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주시고요. 그 얘에 대한 아이디 이런 거 이제 좀 헤이트는 지금 지정 안 되니까 폰트 사이즈만 내비두고 헤이트는 지금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아서 한 요 정도 쓰시고요. 두 가지를 만들어서 쓰겠습니다. 등록이냐 수정이냐. 이것을 만들어서 쓸 건데요. 거기다가 등록이면 아이디 입고로 쓰시고 그 리플라이 라이트 btn이다. 이 아이디를 써주세요. 그 엔터 한 개 쳐서 이제 잘 보이게 만들어 드릴게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는 수정이고요. 여기는 수정으로 바꾸세요. 수정이고요. 여기는 아이디 입고로 쓰시고요.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플라이 라이트가 아니라 얘는 업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 btn으로 이제 수정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수정 버튼으로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근데 수정은 수정이냐 아니면 취소냐 이런 걸 버튼을 이제 두 가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 수정도 할 수 있고 취소도 할 수 있고 취소가 되면 다시 등록이 나타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정과 이제 이런 게 두 개가 나타나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버튼을 한 개 더 만들어 주세요. 그 수정 취소를 한 개 취소 버튼을 만듭니다. 취소 버튼을 만들어 주시고요. 얘는 이제 그 리플라이 업데이트 캔슬 리플라이 업데이트 쓸까요? 업데이트 캔슬 리플라이 캔슬 CL이죠. 캔슬이 S인가요? C인가요? 네, 캔슬 리플라이 업데이트 버튼 해가지고 이제 취소 버튼을 누른 거예요. 요거 두 개는 세트입니다. 이렇게 두 개 세트가 나타나야 되고 되시겠죠? 됐죠? 데이터가 나타나고 그렇지 않으면 등록이 나타나야 되고요. 이렇게 쓰시게 됩니다. 등록을 눌렀을 때는 이제 데이터를 넘길 때 얘는 이제 reply write.jsp 이쪽으로 보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reply가 따로 지금 그 멤버에 같이 있다 보니까 멤버 폴더를 같이 쓸 거예요. 같이 써가지고 사용할 거라서 지금 이제 웹앱 밑에 멤버라는 폴더 밑에 이제 여기다 쓰는데 write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reply write로 쓰시면 되겠죠. reply write, reply update 이해되시죠? reply delete 이렇게 사용을 해서 쓰시게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모든 걸 다 정해놓고 사실은 개발을 하셔야 편하세요. 막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쓰시면 되게 만들면서 쓰시면 되게 헷갈리고 나중에 가시면 이게 어떤 거지라고 쓰기가 되게 보기도 힘들고요. 그거를 나중에 분석을 계속 해내면서 작성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겠다라고 미리 다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해놓고. 그래서 분석 설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나중에 보시면 이제 분석 설계를 제대로 안 해놓고 하면 시간이 더 걸린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되시겠죠? 그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이 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안 보이게 만들어 놨다가 이 버튼 중에서 이 수정에 해당되는 것은 안 보이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등록 버튼만 나오게 만들어 놨다가 이제 여기에 등록이 아니라 수정을 누르면 이 수정 버튼이 나오게 만드시는 거죠. 버튼이 나오게 만들어서 쓰셔야 되고, 취소를 누르면 이게 여기 두 개가 사라지고 등록 버튼이 나오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제 리플라이 업데이트 버튼인데 요거는 이제 리플라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 이건데, 그 여기도 있어요. 여기 수정 버튼 있죠. 이 수정 버튼, 삭제 버튼도 있고, 수정 버튼은 여기도 아이디도 지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 위에 거는 아이디로 지정을 했습니다. 리플라이 버튼이. 근데 요거는 한 개만 나올까요? 여러 개 나올까요? 여러 개가 나오죠. 클래스를 지정하시면 되죠. 클래스 지정하시면 되고요. 얘도 이제 리플라이 업데이트 버튼 btn으로 만들게요.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얘는 클래스니까 점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위에 거는 id니까 샵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름이 같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구분이 된다. 삭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삭제도 이제 클래스로 여러 개죠. 그러니까 클래스로 만들어 주시고요. 클래스 이거로 쓰시고요. 리플라이 델리트 btn 이렇게 해서 정말 지울 거냐 정도 한번 물어본 다음에 지우도록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수정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요 버튼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아이디가 리플라이 업데이트 버튼과 캔슬 리플라이 업데이트 버튼은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이게 만든다.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요것만 여기 등록 버튼에 해당되는 것만 보이게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 하시던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맨 처음에 아무 동작 안 하고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안 보이게 나오니까 스크립트 안에다가 저희가 그 위에 여기 보면 댓글 등록 수정을 위해서 등록 수정을 위한 그죠? 수정을 위한 버튼 처리를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맨 처음에는 달러 가로 열고 쌍따옴에 찍으시고요. 점 다음에 샵이죠. 샵 아이디를 썼으니까 그 리플라이 업데이트 btn을 안 보이게 하자. 점 다음에 이제 안 보이게 하자가 하이드입니다. 하이드 가로 열고 세미콜론 찍으시고요. 그 요거를 두 개 이상을 이렇게 하실 때는 콤마를 이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 콤마 쓰시고요. 또 샵 쓰세요. 샵 쓰시고요. 리플라이 캔슬 리플라이 업데이트 캔슬 리플라이 업데이트 btn을 하이드로 붙이자. 두 개를 선택하고 하이드로 붙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여기 이제 그 게시판에 가셔서 새로 고침을 하는 거죠. 새로 고침을 하시면 똑같이 등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등록 버튼이 나오게 되고 이제 두 개 썼던 거는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안 보이게. 실제적으로는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뒤에 보니까 실제로 있습니다 그랬는데 안 보이면 어떻게 되지? 여기 있죠? 여기 디스플레이 넌으로 돼 있죠? 두 개가 있는데 수정과 취소가 있어요. 있는데 디스플레이 넌으로 안 보이게만 만들어 놓은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수정 삭제를 누를 수 없고요. 제가 이제 여기 수정 버튼을 누르면 요게 버튼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도록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신기하죠? 자,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여기 수정을 누르면 이게 바뀌어야 돼요. 수정 취소를 바뀌어야 한다. 아시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벤트만 잘 잡아내면 되는데 저희가 그 댓글 수정 이벤트 댓글 수정 버튼을 눌렀어요. 수정 이벤트 처리를 하면 저희가 이제 달러 가로 열고요. 쌍따옴 찍고 이제 클래스니까 점 쓰시는 거죠. 점 쓰시고 리플라이 업데이트 btn 얘네들은 여러 개입니다. btn 여러 개가 들어와 있는 각 댓글에 붙어 있는 이제 수정 버튼입니다. 수정 버튼. 여기는 이제 그 각각의 댓글입니다. 각각의 댓글이 여러 개인데 댓글에 붙어 있는 수정 이벤트입니다. 수정 버튼의 이벤트 버튼. 그래서 이제 여러 개니까 클래스로 작성한 거죠. 클래스로 작성해서 썼고요. 그래서 클래스를 잡아서 버튼을 쓰시면 점 다음에 클릭 이벤트 쓰시면 되겠죠. 클릭을 누른다면 이겁니다. 가로 열고 펑션 사용하시고요. 이제 가로 닫고 중가로 열고 엔터 적어가지고 써주세요. 자, 이러면 뭐가 맨 처음에 보여야 되냐면 버튼을 먼저 바꿔볼게요. 버튼을
그러니까 등록 버튼 없애기로 하셔야 되고요. 없애기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수정과 취소 버튼 보이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 위에 쓴 거랑 똑같이 쌍따블 찍으시고요. 샵 쓰시고요. 리플라이 등록이니까 라이트죠. 라이트 btn 샵 썼습니다. 점 하이드 얘를 안 보이게 하이드 쓰시는 거죠. 가로를 걸었고 세미콜론 찍어주시는 거예요. 안 보이게.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안 보이게 했던 거는 이제 얘를 보이게 하셔야 되죠. 보이게 하니까 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쇼 이렇게 쇼 하자. 되시겠죠? 쇼로 해서 사용을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새로 고침을 하고요. 새로 고침을 했습니다. 이제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이게 수정 취소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수정 취소로 바꿔 쓰시고 요거는 이제 옆으로 하는 것보다 위아래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위아래 좋을 것 같으면은 이제 저희가 그 DIV를 한 개씩 잡아주시거나 이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DIV를 잡아주면 DIV 자체를 이제 안 보이게 해주시는 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저희가 요거 지금 그냥 BR 태그 사용할게요. BR 태그 간단하게. 이거 DIV 한 개 더 태그를 더 넣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헷갈려 하실까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댓글에 이제 버튼을 3개를 놨는데 이제 등록이냐 취소인데 요게 이제 여기 버튼 태그 아래 이제 BR 태그를 한 개 더 집어넣어서 줄바꿈을 시키고요. 시킨 다음에 여기 더 저도 BR이 보이도록 해드릴게요. 자, BR 잘 보이시죠? 버튼 2개 사이에 BR 줄바꿈해라.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수정 등록이 나오고 수정을 누르시면 이제 수정 취소가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수정 취소를 해서 이제 취소를 누르면 이제 이게 안 보이고 등록 버튼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예, 바뀌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사용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수정 취소는 일단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넣어놔가지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요. 이제 수정을 누르면 수정 취소 나오고 취소를 누르면 이 두 개가 안 보이고 다시 그 라이트 하는 버튼이 나와야 돼요. 리플라이 라이트 버튼이 나와야 됩니다. 이벤트죠. 취소에 대한 이벤트 아시겠죠? 요거는 캔슬 업데이트 리플라이 업데이트 버튼입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요. 여기 BRT 강에 넣어놨어요. 중간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위로 올라가서 이벤트 또 처리하는 거죠. 여기 이벤트. 각각의 댓글에 대한 수정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취소 버튼을 눌러요. 그러니까 취소. 댓글 취소 버튼에 대한 이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러 가로 열고 쌍따블 찍고요. 아이디입니다. 샷 쓰시고요. 캔슬 쓰시고요. 샘슬 리플라이 업데이트 btn 업데이트를 이제 취소시키자. 캔슬 리플라이 업데이트 btn 아이디고요. 한번 찾아가서 보시면 밑에 아래 있죠. 여기서 이제 그 등록을 할 때 여기입니다. 이제 취소 버튼을 눌렀어요. 요겁니다. 요거 캔슬 리플라이 업데이트 버튼 이렇게 똑같이 쓰셔야 돼요. 캔슬 업데이트 리플라이 버튼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했습니다. 아주 잘 멋지게 선택했습니다. 캔슬 리플라이 업데이트 버튼 됐죠?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한다면 뭘 하지? 이벤트 처리됐고요. 펑션 이것 좀 해주세요. 가로 닫고 중괄호 열고 처리문 만듭니다. 세미콜론 작성을 해서 써주시고요. 요거의 반대죠. 요거 반대. 요거의 반대니까 요거 복사해서 밑으로 내릴게요. 내려서 이제 성형하시고요. 등록 버튼은 보여주기를 해야 됩니다. 등록 버튼 보여주기를 하셔야 되고요. 수정 취소 버튼은 이제 없애야 됩니다. 없애기를 한다. 되시겠죠? 없애기를 사용하십니다. 수정의 라이트 버튼은 보이기니까 얘를 쇼로 바꾸면 되죠. 얘 보인다. 너무 간단하네. 얘는 하이드로 바꾼다. 하이드 이렇게 바꿔서 사용합니다. 되셨나요? 하이드로 바꾸고 다른 처리도 더 하셔야 돼요. 다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버튼만 처리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버튼에 해당되는 것만 처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버튼에 대한 처리를 하시고요. 이제 그 F12 눌러서 다시 새로 고침 할게요. 새로 고침을 하시고요. 자, 제가 수정을 눌러요. 그럼 이제 얘가 수정 취소로 바뀌고, 취소를 눌러요. 그럼 이제 여기 등록 버튼으로 바뀌죠. 수정 하면은, 수정을 하려면 이제 여기다 뭐라고 쓴 다음에 수정을 하게 만들고요. 여기에 있는 요 데이터를 여기다 세팅하셔야 돼요. 세팅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취소를 누르면 이제 등록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바뀌어서 등록을 할 수 있는 창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보이게 안 보이게, 쇼 하이드 이런 걸 상당히 많이 써요. 쇼 하이드를 이용해서 보이게 하거나 안 보이게 하거나 이렇게 처리를 해서 사용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등록 버튼을 눌러요. 등록 버튼은 이제 폼트가 있는데, 여기 등록 버튼이 눌러지면은 이제 그 reply write.jsp로 보내자. 그게 이제 액션이 없어요. 폼트가 액션이 없습니다. 액션이 없으면 같은 URL을 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넘기면서. 그러니까 이제 현재 있는 거는 이제 다시 새로 고침하는 거하고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라이트 버튼을 눌렀을 때는 글쓰기, 리플라이 글쓰기로 보내자라는 것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라이트 버튼에 해당되는 게 없죠. 그 ID입니다. ID. 그래서 라이트 버튼에 해당되는 게 없기 때문에 라이트 버튼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쓸 거죠. 써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 취소 버튼이나 이런 거보다 위에다 쓰시면 좀 좋긴 할 것 같은데, 그죠? 지금 그 여기 버튼 중에서 여기 클래스로 된 써야 하는 거랑 막 이렇게 같이 돼 있는데, 등록 수정 버튼에 대한 처리라고 돼 있고, 이거는 하이드, 이제 보이지 않게. 그 수정 버튼을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얘는 그 이벤트 처리도 아니고 맨 처음에 들어오는데 자동으로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업데이트와 이때 그것에 대한 것은 이제 보이지 않게 한다. 취소에 대한 것은 보이지 않게 하자. 이거 수정 좀 바꿔볼까요? 맨 처음에는 이제 댓글 수정이라든지 수정과 취소 버튼 보이지 않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동입니다. 얘는 그냥 그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이제 맨 처음에 새로 고침이 되면 자동으로 이제 종족을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되시겠죠? 요거는 이제 각각의 데이터 글에서 이제 쓰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댓글 취소 버튼 눌렀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취소 버튼에 눌러서 하는 것을 여기다 같이 쓸게요. 자, 이제 댓글 등록을 했을 때 댓글 등록 버튼 이벤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빠졌네요. 처리를 하시면 이제 달러 쓰시고요. 가로열고 쌍따블 찍고요. 샵이죠? 샵이고요. 등록이니까 reply write입니다. reply write 버튼 btn 정도 쓰시면 되겠고요. 점 다음에 이제 클릭 이벤트 얘를 클릭하면 뭐라지 쓰시고요. 펑션 동작시키는데 가로 열고 중괄호 열고 엔터 써서 이 형태는 엄청 많이 쓰시죠. 그 앞에 있는 게 이벤트입니다. 더블 클릭을 쓰면 더블 클릭해야 이제 동작이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클릭 이벤트고요. 마우스 오버 쓰면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벤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벤트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동작을 시키자 펑션입니다. 동작시킬 때 펑션을 집어넣어서 거기에 동작되는 것을 넘겨서 처리를 하는 거죠. 저장을 해놨다가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자, 여기다 알러트 한번 쓸게요. 알러트 쓰시고요. 지금 이제 등록 버튼, 댓글 등록이죠. 댓글 등록 이제 클릭을 했습니다. 이게 동작이 돼야 됩니다. 볼까요? 네, 쓰시고요. 자, 이제 새로 고침합니다. 새로 고침하시고요. 등록을 클릭하시면 이제 등록 댓글이 클릭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되는구나. 아시겠죠? 이게 이제 동작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벤트 처리는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리할 거는 쓰는 거죠. 쓰시는데 폼 태그, 폼 데이터 전송 이제 URL 설정을 할 거예요. URL 설정. 액션입니다. 액션이니까 달러 가르고 폼 데이터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얘는 reply 폼이라고 써놨습니다. reply 폼 한번 가볼까요? 그 div 중에서 reply 폼이라고 써놨습니다. 여기 있죠? reply 폼 되셨나요? 여기다가 속성을 지정하시는 거예요. 속성 이름은 액션입니다. 액션. 그래서 액션 속성을 지정해서 점 다음에 속성이니까 att야 써주시고요. 가로 열고 쌍따블 찍으시고요. 액션이라는 것에다가 액션이라는 곳에다 콤마 찍으세요. 찍으시고 가는 데가 어디라고요? reply 그 등록 write.jsp로 가라 이렇게 쓰는 거죠. 세미콜론 찍으세요. 찍으시고요.
되셨나요? 여기 알러 창은 안 뜨는데 액션이 지금 이제 세팅이 돼야 돼요. 한번 볼까요? 자, 새로 고침하세요. 저장하시고 새로 고침. 그 다음에 등록을 클릭하세요. 이게 변했는지 안 보이니까 F12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그 등록 버튼 폼 태그를 이제 클릭하시면 폼 태그 안에 이 액션이 지금 reply write.jsp로 등록된 걸 볼 수 있어요. 등록을 누르시면 맨 처음에 새로 고침을 하시면 F2키 새로 고침하시면 여기에 액션이 세팅이 안 돼 있어요. 폼 태그 액션이 없죠? 액션이 없는데 등록을 클릭하시면 여기 그 액션이 붙습니다. reply write.jsp로 액션이 붙고요. 그 다음에 submit 함수를 이용하면 전달이 되는 거예요. 페이지 이동이 되면서 데이터 전달이 된다. 아시겠죠? 그 전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해야 한다. 아시겠죠? 비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걸 쓰셔야 되겠죠? 되셨나요? 되셨나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제 이 댓글 자체가 비어 있으면 안 되고요. 뭐 4자 이상이 되고 뭐 이런 걸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작성해서 쓰는 걸로 쓰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비어 있지 않은 것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으시니까 요게 꼭 써야 됩니다. 이쪽에 폼 태그, 텍스트 에리어 사이에다가 얘 꼭 써야 돼요. required 붙이면 되죠. required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하시면 데이터가 지금 등록할 때 이제 required면은 이제 꼭 등록이 돼야지 서브밋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되시겠죠? 붙여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저희가 이벤트 쪽 가세요. 이벤트. required 붙여 놓으시고요. 이제 이벤트 쪽에 해당되는 것을 스크립트 안에 이벤트. 여기 reply write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폼 태그를 서브밋 하면 데이터가 넘어갑니다. 볼까요? 폼 태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reply 폼 점 쓰시고요. 이제 submit 해서 가로가 닫고 세미콜론 하시면 데이터 넘어가게 돼 있어요. 되셨나요?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여기로 reply write.jsp로 한번 볼까요? 예, 자 새로 고침합니다. 새로 고침하시고요. 제가 등록을 누르면 이게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reply write.jsp 이게 지금 required가 막질 않네요. 그냥 서브밋해서 하는데 등록은 넘어가긴 넘어갔어요. 여기 보세요. 넘어갔죠? reply write.jsp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요청하신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아요. 만들지 않았네요. 그죠?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시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데이터 수집을 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 만들고 그 다음에 DAO 만들어서 처리를 한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이게 제가 썼는데 여기 써가지고 서브밋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서브밋 돼버리네요. 그러면 이제 그 액션 세팅하고 이런 거 대신에 이제 여기 결국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해야 되네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해서 이제 안 넘어가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얘기죠. 되셨죠? 안 넘어가 만들어줘야 되고요. 안 만들어서 쓰시려면 이제 일단 트림 같은 거 써가지고 이제 다시 집어넣는 거. 지금 달러 가로 열고 쌍따옴표 찍으시고요. 샵 쓰시고요. 여기 이제 reply content죠. reply content 보겠습니다. 지금 input 텍스트 에러 태그고요. 그 아이디를 뭘로 붙였는지 아이디를 안 붙였을 수도 있어요. 안 붙였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텍스트 에리어 태그고요. 여기 아이디가 안 붙었네요. 리퀴어드 안 먹으니까 지우겠습니다. 꼭 넣어라 이렇게 했는데 안 먹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시면 여기다 이제 아이디 붙여서 이제 컨텐트인데요. 그냥 컨텐트라고 쓰셔도 되고 지금 이제 그 네임이 컨텐트인데 얘를 이제 컨텐트로 되어 있는 게 요거 한 개밖에 없어서 아이디 컨텐트 뭐 이렇게 써서 쓰겠습니다. 그 아이디 컨텐트로 쓴 거 요거 한 개밖에 없어요. 그 위에 글 보기에도 컨텐트 이렇게 TD에서 컨텐트를 썼는데 그러니까 얘는 아이디를 붙이지 않았어요. 이 컨텐트가 있는데 여기는 아이디를 안 붙였죠. 그러니까 이거랑 상관없이 쓰시면 되고요. 자, 컨텐트가 되셨고요. 이게 이제 유효성 검사로 데이터를 트림을 써가지고 이제 붙인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비어 있으면 입력해라라고 써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유효성 검사 한번 해야 되겠죠? 저희가 유효성 검사를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데이터 넘기기 전에 서브밋 해가지고 데이터 넘기기 전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한번 해야 된다. 되시겠죠? 유효성 검사는 이제 reply content 저희가 이제 잡았습니다. 컨텐트에 점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세팅하시는 거 VAR로 데이터 세팅하는 겁니다. 가로 열고 쓰시고요. 왜 이렇게 썼냐면 달러
가로 열고 상단표 찍고요. 같은 것을 샵 리플라이 컨텐트, 그냥 컨텐트로 쓴 것 같은데, 컨텐트 그냥 컨텐트로 썼죠? 예, 그냥 컨텐트로 쓴 것 같아요. 컨텐트 그냥 컨텐트로 사용을 했고요. 컨텐트에서 이제 점 쓰시고요. 트림을 이용해서 이제 공백 문자를 제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트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공백 문자를 제거를 해라. 되셨나요? 그래서 제거를 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공백 문자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W3 코스 그 트림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찾아보시면요. 자바스크립트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는 이제 검색이 가능하죠. 트림 써가지고 트림 함수입니다. 엔터 치시면 자바스크립트의 트림 메소드이다 나오시죠. 트림. 자바스크립트 트림 메소드를 써서 사용하시면 이게 트림 해가지고 그냥 쓰시면 이렇게 이제 공백 문자가 있을 때 이 공백 문자에 해당되는 것을 없앨 수 있고요. 공백 문자 아니고 이제 그 리플레이스 텍스트 리플레이스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사용해가지고 쓸 수도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리프레스하면 중간 것이 전부 다 없어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가지고 트림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맨 앞에 있는 이제 엔터 같은 것도 지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꺽쇠 표시 다음에 이제 엔터는 역슬래시N이죠. 역슬래시N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냥 쌍따옴표 두 개로 이제 바꾸세요. 맨 앞에 있는 거, 맨 뒤에 있는 것도 바꿀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포문을 이용해서 이제 계속 맨 앞에 엔터 친 게 계속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바꾸셔야 되죠. 그런 거를 좀 짜시면 되세요. 저희는 이제 트림만 붙이겠습니다. 트림 붙여서 다시 세팅하고요. 얘를 다시 받아와요. 그 유선 검사를 하려면 이제 공백 문자를 일단 제거를 엔터 쳐서 이제 공백 문자를 일단 제거할 거예요. 자, 공백 문자 제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받아올게요. var 컨텐트 지금 컨텐트 되겠습니다. 이꼬로 이렇게 해서 var을 이용해서 받아오자. 데이터가 있으면 세터가 되고요. 데이터가 없으면 게터가 됩니다. 그냥 이거 받아오자. 이건 받아오자고요. 요거는 이제 그 쌍따옴표 var 썼네. var 써야 된다. 썼네요. 점 다음에 var 써가지고 밸류 값을 받아온 다음에 트림을 붙여서 다시 var에다 넣어주자. 이게 먼저 가를과 거 먼저 처리가 되죠. 처리가 돼서 가져온 다음에 앞뒤 공백을 제거하자. 여기 가져오자입니다. 컨텐트를 찾고요. 셀렉터죠. 찾으시고 값을 가져옵니다. 값 아시겠죠? 거기 입력된 값을 가져오고요. 트림을 붙여요. 그럼 공백 문자를 제거를 해주죠. 되시겠죠? 제거를 하고 다시 어디다 집어넣어요? 컨텐트 그 텍스트 에러 태그에다가 다시 집어넣는다. 밸류 값으로 세팅을 합니다. 되시겠죠?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공백이 없는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요. 다시 불러와서 컨텐트로 집어넣었다. 되셨죠? 이렇게 쓰셨고요. 그 예전에는 요걸 이제 반대로 했어요. 이렇게 이제 VAR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트림을 붙여서 다시 이제 세팅하는 걸로 썼는데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걸로 하시면 이제 트림도 공백 문자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거를 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은 걸 다시 꺼내서 데이터 공백 문자가 없는 데이터를 찾아오는 거죠. 찾아와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요거는 공백 문자를 제거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제거한 것을 다시 불러오는 거죠. 여기는 이제 데이터 다시 공백 문자 없는 데이터 받아오기를 합니다. 받아오기를 했을 때 얘가 if 문장 쓰셔가지고 느낌표 붙이고 컨텐트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으면 이제 그 알럿을 띄워야 되겠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쓰시고요. 알럿 쓰시고요. 컨텐트 댓글 이거는 꼭 써도 되고요. 이걸 안 쓰고 그냥 리턴 펄스를 해가지고 리턴 펄스하고 포커스를 계속 위치시키면 돼요. 뭐 계속 뭐 습관적으로 댓글 이렇게 누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몇 번씩 누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거를 안 하려면 자 이제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입력해 주세요. 뭐 이렇게 쓰거나 이거를 안 쓰거나 그냥 이거 쓰지 않고 안 씁니다. 안 쓰고요. 쓰지 않고요. 그냥 컨텐트 부분을 달러 가로 열고 샵 컨텐트 컨텐트에 포커스를 위치시키시다. 포커스 위치시킵시다. 그 다음에 리턴 펄스를 해서 펄스를 해서 계속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자. 이 정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유효성 검사 때문에 이제
써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계속되니까 나중에 그 함수로 만들어 주시면 좋다는 거죠.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서 이제 게시판 글 보기에서 새로 고침하세요. 하시고요. 제가 이게 뭔가 F12 뭔가 오류가 발생했어요. 신텍스에랑 컨텐트, 샵 컨텐트 must be 16번째 줄에 116번째 줄에 이제 컨텐트에 해당되는 게 뭔가 문제 생겼다. 예, 볼까요? 샵 컨텐트 샵 여기 쌍따옴표 찍어야 했는데 그냥 썼네요. 쌍따옴표를 안 찍고 그냥 썼다고 얘가 썩내고 있어요. 되시겠죠? 여기 해당되는 거 고쳤고요. 이제 새로 고침 다시 할게요. 이게 지금 여기 안 먹은 것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안 먹었어요. 새로 고침 F4키 눌러서 새로 고침만 하면 이제 다 됐다. 되셨죠? 되네? 이제 등록을 누르시면 이제 등록을 아무리 눌러도 이제 커서만 깜빡이고 여기다 등록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멋자 써야 등록을 누르면 넘어가요. 이렇게. 되셨나요? 되시겠죠? 한 글자라도 써야 넘어간다. 지금 이제 몇 글자 이상 이건 나중에 그 테스트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할 때 이제 몇 글자 이상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작성을 해보세요.